안녕하세요. 독서 모임에서 나왔던 추천 책 7권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유리알 유이, 헤르만 헤세의 책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마지막 역작이자 노벨 문학상 수상작입니다. 욕망과 금욕, 혼돈과 질서, 삶과 죽음, 동양과 서양, 성과 악 등 작가가 평생 고민해온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미래의 어느 시기, 한 전기 작가가 200년 전에 살았던 전설적인 유리알 유희 명인 요제프 크네이트의 자료를 모아 그의 일대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20세기 중반 스위스 산간지방에 세워진 정신적 이상향에서 요제프는 영재로 교육받고 뛰어난 재능을 보이다가 마침내 명인으로 추대됩니다. 맡겨진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며 살아가던 그는 학생 시절에 논쟁을 벌이던 세속의 친구와 재회하면서 자신이 진정 바라는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상반된 관념의 대립을 통해 통합을 이루어내는 과정이 아주 인상 깊은 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샤워라는 책이고 다카세 준코의 저자의 책입니다. 이스미와 겐시는 이 도쿄 도심에서 생활하는 30대 맞벌이 부부입니다. 퇴근 후 각자 사온 음식을 저녁을 해결한 뒤 함께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가 잠드는 마치 잔물결만큼의 변수도 없는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몸을 씻기 싫다는 남편 겐시의 말이 일으킨 파문에 아내 이스미의 일상이 물결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채취가 심해지는 걸 알면서도 몸에 수돗물을 묻히기 싫어졌다며 끝내 씻기를 거부하는 남편을 보며 이스미는 난감하지만 혹 상처를 줄까봐 직설적인 말을 하진 못합니다. 아내의 관점에서 남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반면 깊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지 못하는 답답함도 느껴졌습니다. 관계에서 상대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생각해보게 만드는 책이었습니다. 다음은 한없이 슬프고 외로운 영혼에게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입니다. 일본의 소설가로 유명한 무라카미 하루키의 에세이입니다. 이 책에서 나오는 명문장을 몇 개 공유해 봅니다. 만일 내가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다고 해도 역시 지금처럼 똑같은 인생을 더듬어 가면서 살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이기 때문이다. 나에게 내 자신이 되는 것 말고는 또 다른 길은 없다.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버리고 내가 아무리 사람들을 버리고 온갖 아름다운 감정과 뛰어난 자질과 꿈이 소멸된다 해도 나는 나 자신 외에는 그 무엇도 될 수 없다. 다음 책은 법륜 스님의 행복이라는 책입니다. 법륜 스님의 책이고요. 법륜 스님의 행복 안내서로 행복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총체이자 인생을 사는 데 필요한 지혜를 담은 책입니다. 총 7가지로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는 행복입니다. 행복은 고통이 없는 상태로 정의를 내립니다. 두 번째는 비교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다른 이와의 비교는 하지 마라. 예외적으로 과거의 나와 비교하고 성장하라 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가볍게 살아라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던져진 존재이며 이 산책하는 기분으로 가볍게 살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인과응보입니다. 복을 짓고 다른 존재를 위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감정 알아차리기입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욕심과 집착 버리기입니다. 3의 노력으로 10을 바라면 욕심입니다. 과정에 집중하는 의욕은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지금 여기 집중하고 감사합니다.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행복에 집착하지 않으면 행복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다음 책은 당신의 공부는 틀리지 않았다. 사오TV 저자의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이자 공부 자극 유튜버인 사오TV는 이 구체적인 뇌과학 근거를 바탕으로 노력을 성과로 보상받는 방법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그는 전문대 졸업 후에 처음으로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 특수교사가 되고자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주변 사람들은 모두 합격하는데 왜 자신만 합격하지 못하는지 그 원인을 찾고자 고민하던 중 이 뇌과학에서 해답을 찾았다고 합니다. 공부에서는 공부에서든 습관에서든 이 자기 효능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작은 성공을 경험하면서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게 동기부여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스스로에게 작은 성취에도 칭찬을 자주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책은 다정한 무관심 한승의 저자의 책입니다. 저자는 우리 사회의 만연한 혐오와 차별, 가치를 넘어 조금이라도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려면 이 개인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개인주의는 타인 역시 자신과 똑같은 욕구를 지니고 복잡한 감정을 느끼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자신의 권리가 소중하기에 타인의 권리도 존중합니다. 저자는 개인주의자로서 가져야 할 삶의 태도를 다정한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서로에게 간섭과 참견을 하지 않는 나와 다른 타인의 개성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적당한 무관심의 사회. 그러면서도 공경에 처한 사람을 그냥 보아 넘기지 않는 약자와 소수자에게 적극적으로 손을 내미는 서로에게 다정한 사회. 개인과 사회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은 사회에서 받은 고통과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고 타인에 대한 혐오, 비난, 분노로 표출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로 인해 이 사회적 고통이 커져간다고 느껴졌습니다.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행복을 찾아갈 수 있다면 사회적 갈등도 평화롭게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 책은 동생이 안락사를 선택했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마르셀 랑어데이크의 책인데요. 이 책은 언론인인 형 마르셀 랑어데이크가 동생인 마이크 랑어데이크의 안락사를 지켜보며 쓴 에세이입니다. 41세 나이에 안락사를 택한 마르크는 겉보기에는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잘생겼고 아들 둘과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습니다. 사업가로도 성공해 고급 주택과 고급 차, 사우나까지 갖추고 살았습니다. 나이는 불과 41살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안락사를 택했을까요? 불안장애와 우울증 등 정신적 질병과 알코올 중독의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41세의 나이로 안락사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있을 때, 그리고 더 이상 대안이 없을 때 의사에 의해 안락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안락사를 마르크처럼 스스로 임종을 준비하면서 삶의 끝자락을 편안하게 맞이하는 삶의 권리로 볼 것인가? 아니면 신과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도전으로 볼 것인가? 이 책을 통해 이 안락사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토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상 7권의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책 선정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